예, 안녕하십니까. 르네상스를 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이테크 철학을 하기 전에 동양과 서양, 동양이 서양의 지중해 르네상스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고, 또 동양 철학 사상이 그 이후에 라이프니츠나 헤겔이나 하이테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이탈리아 역사, 또 독일의 역사, 유럽의 전체사, 특히 이제 그 중국의 그 유가 사상, 모장 사상 이런 것들이 중세 기독교 시절에 신이 지배하던 그 서유럽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인간 중심의 철학인 그 유학 사상이 중국, 동양의 유학 사상이 영향을 주었는가. 그래서 그 인문주의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피렌체라는 이탈리아 그 도시를 중심으로 알기 위해서 일단 서유럽에서 서구에서 그 인간에 대한 눈뜸이라는 이런 사회적 역사적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르네상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이 시기에 이제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이런 정강석화 같은 역사적인 이 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은 재생이라는 뜻이죠. 새로 뭔가 부활한다, 뭐 문예 부흥, 주로 이제 학예 부흥, 인간에 대한 눈뜸입니다.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하면은 이탈리아 그 도시 국가들의 그 상업 자본의 발달. 이 자본이라는 것이 산업 자본에서 상업 자본에서 시작해서 물물교환, 시장에서 그리는 상업 자본, 산업 자본, 그리고 금융 자본으로 이렇게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을 부정을 하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문학, 예술, 철학 전반 사상적인 어떤 대변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문화혁신운동이 인간을 발견하는 문화혁신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서유럽에서는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서 약 200년간에 걸쳐서 동양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가 서양으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양상이 이제 결국에는 유럽 틀 내에서는 인간에 대한 눈뜸 현상이 동양의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그리스 로마로 다시 돌아가자.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로.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 재인식과 재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의 문학이나 사상 예술을 본받아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되살려보자. 동양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옹고이지 신이죠. 우리 그 유럽의 전통 속에서 인간을 발견했던 그런 시기는 어떤 것이 있었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일종의 그 당시의 유럽의 그 시대 정신입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이제 유럽은 르네상스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 신이 지배를 하던 중세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근세 시대로, 근대 이전의 근세, 중세, 근세, 근대,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시기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인간의 발견과 근세, 르네상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왜 비롯되었느냐 하면은 뭐 터키라든가 이슬람 문명 떠나고 지중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동양 문화가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그쪽이 되는 것이죠.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든가 터키 이런 데를 거쳐서 이스탄불,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또 자유시 아닙니까? 자유로운 도시국가. 도시의 그 작은 군주들이 통치하는 자치시설이 발달되면서 이제 자유가 발달하고 인간에 대한 발견, 신을 부정하고
돈을 중시하고 현실과 현세적 욕망을 인정하고 중시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이제 그 알프스 산맥을 거쳐서 유럽 여행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턴을 통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알프스를 넘어서 프랑스, 그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지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은 이 운동에 거의 영향을 이제 입지 않았죠. 너무 거리가 지정학적으로 머니까. 그리고 이제 16세기 이 르네상스 운동이 어디에 또 영향을 주냐 하면은 이 인문주의자들이 그 종교개혁의 운동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지배하던 이 시대에 그 인간을 발견함으로써 이런 그 종교개혁에 그래서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뭐 지리상의 발견, 대서양이니까 이제 유럽이라는 땅덩이가 워낙에 좁으니까 바깥으로 뛰쳐나가렵니다. 우리 그 중국 대륙이라든가 한반도까지는 대륙 자체가 러시아까지 해서 연해주까지 해서 얼마나 넓습니까? 굳이 이제 뭐 뛰쳐나갈 어떤 필요성, 요구성을 느끼지 못하죠. 대륙 안에서 이제 가축전을 벌이는 이런 방식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대륙 문명권이라면은 서유럽과 이제 미국 같은 해양 문명권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사실은 대륙 문명권과 해양 문명권의 어떤 시프트, 시대 전환의 어떤 그 싸움의 양상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그 르네상스 이 말이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역사가인 미슐레가 프랑스 말로 르네상스라는 말로 이제 확립시켜서 이것이 영어에서 이제 그대로 리버스입니다. 영어로서는 새롭게 탄생한다. 리버스, 재생 이라는 뜻으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고전 텍스트에 그리스 로마의 고전 텍스트의 재발견이면서 또 하나는 유럽 문화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자체가 되는 겁니다. 유럽 문화는 중세 기독교 문화로서 스콜라 철학으로서 그리스 히랍 철학이 그 신을 존재 정의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이런 그 철학이 신학의 신여 역할을, 철학이라는 총체적인 학문이 신학의 신을 증명하기 위한 신여의 그 역할을 하던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이제 새로운 그리스 로마에서 인간을 재발견하자 이런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수많은 미술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희곡이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그 학자들이 뭐 많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미술, 건축, 공예, 뭐 문학 이런 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전체적인 인간상, 이것을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참 박학다식하다 할 때 그 사람을 르네상스적 인간. 저도 이제 르네상스적 인간을 제법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박형규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뭐 미술책도 쓰고 영화책도 쓰고 니체에 대한 책도 쓰고 또 노동법 학자입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노동법 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분인데, 그때 교수, 지금은 정년 퇴직하셨죠. 하지만 다방면에 대한 어떤 책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르네상스적 인간. 우리 그 조선시대의 그 지식인들이 사실 르네상스적 인간입니다. 난초 그림도 잘 그리고, 풍류도 할 줄 알고, 또 그 문학도 하고, 이 권력에서 나름대로 자기 경륜도 펼치고, 제도권에 들어가서 이런 거에 그래서 이제 유럽 지식인이 그 추구하는 그 방향과 우리 조선 4대 부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중국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은 결국에는 같다. 총체적 인간은 무엇인가? 총체적 인간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한국에서 뭐 지신이다, 중국에서 지신이라 이렇게 하면은 뭐 노신이라든가, 뭐 한국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자, 이 르네상스라는 말이 그런데 19세기에 만들어진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사후적으로 또 이 시기는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브루하르크 시대에는 르네상스가 명백한 이제 시립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했지만 이제 게르만 학자들은
중세 재평가 작업의 르네상스 특징이 사실은 그 중세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면서 또 르네상스 시대에는 또 점성술이나 마술, 비성적이고 비과학적인 태도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중세와 르네상스를 명확히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죠. 뭐든 시대 구분은 사실 힘듭니다. 여러 가지가 동시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체제도 권력성 자체는 사실은 봉건적이고 되게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근무하면은 상사, 치위 고하 간의 어떤 봉건적인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1대1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등한 차원에서 위계 질서 없이 그 의사가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그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중심이 되어 유럽으로 이제 확산된 흐름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랍의 지식을 이제 흡수를 하고, 아랍의 이제 발달한 화학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흡수를 하고, 또 경험과학적인, 경험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고, 신앙보다는 현세지향적이고, 또 중국으로 들어온 뭐 화약이라든가 인쇄술의 발달로 책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지식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될 이런 그 토양을 확보하고 예술에서 새로운 어떤 기법과 실험을 시도하게 되는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 관점은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유럽이 암흑에서 벗어나서 대항해 시대로 유럽이 작으니까 이제 여기는 좁아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경제 성장 시기, 상업 자본의 발달이죠. 그리고 이제 진입하는 이 시기와 이제 좀 비슷하게 이렇게 겹쳐집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래서 이제 근세의 시작이다, 혹은 뭐 근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막시점적인 입장에서 이제 르네상스를 미술, 문학, 철학 등 변화된 어떤 유사혁명 정도로 보고 또 오직 극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었을 뿐 이게 이제 대부분의 유럽인들에게는 여전히 중세였다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마르크스 역사, 막시즘 입장에서는 계급적인 전체 인민의 어떤 변화가 왔느냐가 이제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배운 소수 지식인들 집단, 그리고 그 도시국가의 봉건 영주의 후원을 잇는 천재적인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르네상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럽 전체인들에게는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14세기, 5세기, 6세기까지는 여전히 이제 신앙이 지배하던 중세였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르네상스가 그래서 실질적인 것보다는 지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변화 정도로 보고 또 중세의 부정적인 특징인 어떤 뭐 가난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무지 종교 뭐 이런 정치적 박해 등은 이제 마키아벨리와 종교전쟁 마녀 사냥의 시대 16세기에 더 심해졌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세기 르네상스에 대해서 적었던 이제 학자들은 르네상스 시기에 민중들이 이제 황금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묘사하여서 그런 이미지가 이제 지금도 남아 있지만은 사실은 역시 르네상스 시대도 유럽은 사실 18, 19세기까지는 일반 민중들에게는 역시 신앙이 지배하던 그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제 작가, 화가 또 이런 사람들 후원자들이 이제 민중의 고통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그 중세 암흑기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 제쳤다는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이징가라는 이제 학자는 이제 르네상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변화였는가에는 이제 의문을 품고 르네상스는 이제 중세 말기에 불과하면서 오히려 그 시기에 파괴된 것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그 호이징가의 중세의 가을이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호이징가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는 르네상스 시기까지 자연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사용되던 살아오던 언어였는데 이제 고전 순수주의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화석화시켜버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그 시간 지역적으로 명확히 그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점진적으로 이제 시작된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세가 언제 어디서 끝났는지는 사실은 시대 구분을 하기는 그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하이테크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과 동양과 서양 문명이 어떻게 만났는가 그런 르네상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에둘러 가야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해야지 뭐 칸트 철학이든 하이테크 철학이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과 관련 없는 그 철학은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철학이라는 그 담론은 그 시대 배경의 시대 가치를 그대로 흡수를 하고 그것을 표상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이테크 존재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은 르네상스를 한번 덮어봤고 르네상스 부분은 아마 한 두세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고 다음에 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